새해를 맞아 새로운 각오를 다지거나 혹은 뭐 힘찬 기운을 얻고 싶을 때 많은 분들이 또 오름을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제주를 대표하는 오름으로 사랑을 많이 받는 곳이죠. 용눈이 오름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용눈이 오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세 분 모셨는데요. 오늘 용눈이 오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저 역시도 한 두 번인가 세 번 정도로 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사가 완만해서 어렵지 않게 올랐던 기억이 있는데 세 분은 이 용눈이 오름하면 어떤 기억이 떠오르세요? 저는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오름이 알려지기 전인 같아요. 약 10여 년 이상 됐습니다. 그냥 막연히 용눈이 오름을 올랐어요. 이제 중산간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평소에도 뭐 크고 작은 올망졸망한 야생화들은 늘 접해왔습니다. 예, 어느 날 그 봄인 것 같아 한 5월쯤인 것 같은데요. 막연히 용눈이 오름을 오르는데 평소에 보지 못하던 마치 딱 느낌이 이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나? 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예쁜 모습으로 바닥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 꽃 이름이 무엇일까? 그때는 이제 막연하게 처음으로 접했으니까 너무나 궁금하고 신기해서 이제 사진을 찍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주변 지인분들에게 내가 오늘 용눈이 오름에서 이 지구상에 처음으로 보는 그 야생화를 발견했다. 라고 했더니 우리 주변 선생님들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꽃이냐고 보여달라고 하시길래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이거는 산자고라는 꽃이야. 산자고? 예, 산자고라는 꽃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네요. 다 알고 계시는데 저희는 이제 그 검지를 소위 매느라고 이제 많이 접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무모한 생각에 너무나 미안하고 또는 자연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 뒤로부터 야생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사진 찍으면서 그때만 해도 90년대 초반? 90년대 90년대 후반, 제가 찍을 때만 해도 꽃향료가 엄청 예쁘게 피었었고 가다 보면 이제 작은 풀 사이로 그 말씀하셨던 이제 물매화라든지 아니면 산자고. 그다음에 지금 기억에 남는 건 할미꽃 같은 것도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이전 모습을 몰랐으면 모르겠지만 이전의 모습을 본 상황에서 지금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용눈이 오름에서 사진 작업을 했었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97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그 풍경 작업으로는 이제 첫 번째 개인전이겠죠. 이제 그 용눈이 오름에서 한 6개월을 한번 다른 데 안 가고 용눈이 오름에서만 아침 저녁으로 계속 이제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오름하고 지금은 너무 다르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사진으로 다 그게 남아있겠네요. 네, 남아있죠. 그럼 사진을 좀 보면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는데 지금 안개가 낀 용눈이 오름인가요? 이게 뭐죠? 네, 맞습니다. 저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개 낀 날 오름에 갔는데 저는 좀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그 주변에 다른 오름들이 보였을 때의 용눈이 오름과 주변이 정리되고 오름 하나만 보였을 때의 그 오름은 좀 다르다는 지금은 느낌이 다른 들어서 오름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이런 사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아침에 촬영을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좀 흐린 날이었는데 해가 그 사이로 나오면서 안개가 막 이렇게 피어 오르는 거예요. 그때 이제 김영갑 선생님과 같이 갔어요. 차를 하나로 가고 있는데 저런 상황이 되니까 차를 세우고 그 김영갑 선생님은 왼쪽, 저는 오른쪽 하면서 이렇게 막 작업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항상 카메라는 가지고 다니시고 네, 그리고 아침에 그 시간대가 저거는 아침 시간대였으니까 작업하러 가는 시간대였죠. 지금은 약간 가을 같기도 한데요. 네, 가을이죠.
10월 이후, 11월 뭐 이쯤, 10월쯤의 작업인데 용눈이 오름 이때만 해도 이제 주변이 뭐 전봇대라든지 거의 안 보이네요. 안 보이는 그런 시대였죠. 이게 몇 년도인가요? 제가 이 작업들 흑백으로 작업했던 시기가 97년부터 2000년도까지 그 기간에 찍었던 용눈이 오름과 지금의 용눈이 오름은 많이 달라졌다. 예, 그렇죠. 이제 그때 저는 사진을 배울 때 사진은 빛의 예술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름은 그 오름의 이제 볼륨이라든지 이런 것들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려면 그림자라든지 빛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눈이 오름 같은 경우에는 찍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이 오름이 정말 이제 선이라든지 이런 볼륨감을 잘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이제 그 오름의 빛과 그림자 이런 것들, 그 시간대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야 이제 촬영이 가능했던 거죠. 근데 6개월간 작업을 하셨잖아요. 네, 처음에 6개월 했는데 사실은 이제 6개월은 하루도 거리지 않고 용눈이 오름에만 있었어요. 있었던 거고 예. 전체적으로 찍은 기간은 뭐 한 3년, 예, 4년. 4년 정도 그때, 찍고 그때 이제 개인전을 하고 그랬었죠. 근데 왜 용눈이 오름을 선택해서 찍으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선생님이 너 그러지 말고 용눈이 오름 한 6개월만 찍어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찍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전의 모습을 잘 모르니까 제가 올랐을 때만 해도 굉장히 예쁜 거예요. 좋다 이렇게 감탄을 했었는데 그 전의 모습을 아는 분들은 더 좋은 모습을 네, 봤겠구나. 네, 맞습니다. 예. 저도 이제 사실 80년대 중반부터 제가 오름을 타기 시작했는데요. 한 30년이 훨씬 남았습니다. 그 아까 뭐 식물 얘기하셨으니까 보면 사실 그 볼로랑이라는 그 노란 꽃이 이제 펴요. 그 옛날 아까 막 초지.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말이 좀 있는데 예전에는 소가 다 전부 이제 점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지가 이제 짧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록색으로 변하죠. 그러다가 우리 관장님 말씀처럼 가을에는 꽃향후가 그 천지를 다 뒤덮습니다. 사실 그 용눈이라는 데가요. 80년대 거의 안 올 때고요. 저처럼 좀 이상한 사람이 가서 즐기는 곳이었는데 잔디가 아주 좋습니다. 뭐 제주말 태역 굉장히 잔디가 좋은데 거기 누워서 하루 종일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오지 않을 때니까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고요. 하늘을 보면은 구름이 지나가고요. 온 세상이 제 거고 용눈이가 용이 누워있던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생각하는 게 이제 오름을 이제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 용이 과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갔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그럼 용눈이 오름이란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네. 용이 누워 있는 모습이 예. 닮았다 해서 그런 거예요? 그쪽 가운데가 분화구가 3개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물결처럼 이렇게 세 군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용이 이제 일직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이 이렇게 구부러지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누워있던 모습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용눈이라고 해서 용이 누워있던 오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능선처럼 이런 모습이 그렇죠. 용이 모습이 닮았다. 네. 그럼 거기에 대한 추억도 좀 있으세요? 용눈이 오름에 사실 저는 감상에 적기도 합니다. 혼자서. 그래서 노래도 부르고 제 같아서 뭐 잘 부르는 것도 아닌데 예를 들면 어떤 노래예요? 자꾸 이정선 가수분이 그 이런 자연에 관한 노래를 굉장히 잘 부르신 분이거든요. 실례가 안 된다면 한 소절 제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뭐 깔아주시나요? 약간 떨리긴 반주가 합니다.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새파란 잔디 위에 누워 드높은 하늘을 보면 두둥실 떠가는 하얀 구름은 내 작은 마음이여라. 이만하겠습니다. 아니 가사가 딱 들어보니까 잔디밭에 누워서 하늘도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구름도 있고 용눈이 오름에 예, 들꽃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있죠. 돌이 있고 돌도 있죠. 여인도 있으셨나요? 그때는 내 마음에 있었죠. 그게 이 가사와 용눈이 오름이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러니까 세 분의 이런 추억도 담겨 있는 그런 용눈이 오름이 사실 많은 도민들도 좋아하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찾게 됐잖아요. 네. 어떻게 해서 좀 알려지게 됐나요? 네, 그 경사가 완만하고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쉽게 오르내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용눈이 오름을 올라가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 관장님이 많은 사진을 찍으셨던데요. 그 다랑시 오름이 눈에 들어오죠. 그리고 그 주변을 통해서 뭐 악근 다랑시라든지 도도름이라든지 또는 높은 오름
그리고 뭐 날씨가 좋은 날은 한라산도 조망이 되고요. 쭉 돌면서 동부 지역에 수십 개의 오름이 조망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다까지 눈에 들어올 때 우리 선생님이 정말 노래를 부르시는 그 심정을 이해를 할 정도로 정말 소녀 감성이 뭐 아니면 애들 역시도 누구나 좋아하고 또 찾는 그런 오름 중에 아마도 제가 이제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 전 세계에서 하나뿐인 그런 최고의 무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용눈이 오름 그 자체가. 네, 그 자체가 그리고 많은 그런 매체를 통해서도 네. 나왔던 걸로 네, 기억을 맞습니다. 해요. 뭐 CF에도 등장을 했었고. 그 영화 속 늑대 소년이라는 그 이제 풍경이 이제 담겼었고요. 소지섭의 그 CF 촬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지슬이라는 그 포스터 촬영지로도 유명하면서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지다 보니까 그게 좀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오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됐고 네, 네. 사실 저 역시도 용눈이 오름을 잘 몰랐다가 이렇게 TV에서 나오는 모습 보고 네, 네. 뭐 CF에서 나오는 그렇죠. 그런 모습 보고 아 예쁘다 해서 제가 찾았던 기억이 네,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제 지금 뒤에 있는데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잖아요. 네, 김종철 선생의 그 오름나그래라는 책이죠. 그 중에 글귀 이제 한 소절을 이제 말씀드린다면 네. 그 남북으로 비스듬히 누운 용눈이 오름은 제가 그 우리 김종 선생님 굉장히 좋아하는데 굉장히 그 문필이 굉장히 좋습니다. 단순히 오름을 소개한 책도 아니고 오름의 어떤 굉장히 애정을 담아서 펼친 책이라서 저도 원본으로 샘세지를 지금 보관하고 있어서 달라고도 제가 절대 안 주고 있죠. 이 김종철 선생님이 사실 제주의 오름을 세상에 알린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용눈이 오름을 또 알려지게 한 주인공은 김영갑 선생님이 아닐까 예, 싶어요. 맞아요. 유독 이 용눈이 오름을 사랑하시잖아요. 그 선생님이 돌아가시는 해에 그 전시를 2번을 하거든요. 2005년도에 돌아가셨는데 특히 이제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용눈이 오름을 이제 서울에서 전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1000점 넘는 작품 중에서 한 100점 정도로 골랐다. 나는 아파서 못 가니까 너가 올라가가지고 좀 전시 디스플레이도 좀 하고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받고 그 중에 이제 선별한 게 75점 정도로 선별해서 그 서울 프레스 센터에 가지고 가서 이제 전시를 하는데 한 65점 정도 걸고요. 그렇게 했던 기억입니다. 지금 화면에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김영갑 선생님의 작품인가요? 네, 맞습니다.
왜 김영갑 선생님은 용눈이 오름을 또 좋아했을까요? 글쎄요, 뭐 어쨌든 그 오름하면 제주의 그 상징이기도 하지만 이제 오름의 선이나 이런 것들을 산하고는 좀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초점이 맞춰지셨던 것 같고 선생님이 이제 서울 2000년도에 이제 서울에서 그 마음을 열어주는 은은한 황홀이라는 제목으로 또 전시를 하게 됐는데 그 제주도 내려오셔가지고 오름에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셔가지고 오름에 가가지고 사진을 저한테 좀 찍어달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선생님 사진을 계속 찍었어요. 한 2놀 정도 찍었는데 이 120mm 필름이기 때문에 이제 한 롤에 한 4장 정도 찍히거든요. 4장 찍히는데 제가 마지막 사진이었었던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한 장 찍고 다시 모르고 또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의 필름 안에 2장이 찍힌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찍힌 건데 선생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선생님의 모습 같은 생각이 좀 들어져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영상실에 저 사진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걸어놓고 지금 있는 사진입니다. 제주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오름은 어떤 의미일까요? 상당히 의미가 깊습니다. 사실 지금 젊은 세대는 오름이란 게 그냥 단순히 구경거리 아니면 운동거리로 될 수밖에 없겠지만은 옛날에는 제주 사람의 삶이 거기 녹아 있거든요. 오죽 했으면은 오름에서 태어나서 오름에서 죽는다는 말도 있고요. 예. 그리고 아까 관장님 말씀드렸지만은 제주도 아름다운 선이 3개가 있는데 하나가 초가집선이 있고요. 하나가 오름의 선이 있고요. 하나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무덤의 묘의 선이 일치하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제주의 사람의 삶은 오름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뭐 역사적으로 사삼에 가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 이전에 그 제주 사람이 살기 위해서 이제 바다 아니면 오름에 가서 그 양식이라든가 땔감이라든가 아니면 살기 위한 모든 몸부림을 거기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뗄래 뗄 수가 없죠. 목장으로서의 가치도 굉장히 목장으로서도 높았고요. 썼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사삼 때는 피난처로 썼고요. 예. 현대 와서는 이제 관광지로 변하면서 오름이 못이 이제 확 변하게 됐죠. 그런 걸 겪은 세대들이 지금 아마 최하 50대 이상이 아니면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정신이 제주 사람의 정신이 녹아 있는 오름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거를 사실 우리는 간직하고 있지만요. 우리 다음 세대에 알려준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그런 것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연휴식연재를 보내고 있다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거의 2년이 다 돼가죠? 네, 이제 만료일이 이제 임박해 있는데요. 처음에 휴식연재에 대해서 이제 한편으로는 무척 반갑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분간 오름을 오르지 못할 생각에 살짝 아쉬움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발길에 의해서 맨살이 드러나고 그 토사가 이제 무너지는 모습을 볼 때 그 휴식연재를 통해서 그동안 식생 복원이라든지 자연 생태 복원의 좋은 면모를 기다리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나요? 네, 2021년 2월 1일부터 이제 2년 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연휴식연재가 정확히 어떤 거예요? 네, 자연휴식연재는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도에 처음 시행됐고요. 제주도는 2008년도 그 물탑 오름과 도너리 오름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지금 시작됐습니다. 그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그 탐방객에 이제 많이 다녀서 훼손이 되거나 아니면 그 동식물이 희귀한 곳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고 복원을 시도하는 그런 휴식연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뭐 제주도만이 아닌 육지, 그다음에 외국도 많이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딱 기간이 정해진 게 아니고 오름에 따라서 기간은 좀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물차가 도내의 오름은 올해까지 16년째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복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지금처럼 2년 만에 개방하고 이제 완전히 복원이 된 다음에 개방하는 거는 괜찮은데 사실 지금도 그렇지는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6개 오름이 대부분이 지금도 복원이 안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대표님, 우리 제작진하고 그래서 지금 현 용눈이 오름의 상태가 어떤지 직접 모니터링을 다녀오셨다고 예. 하는데 그 영상을 한번 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시죠. 예, 그러시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제주에 오자마자 네. 이 용눈이 오름이 휴식연제에 들어가서 제가 못 와봤는데 오늘 처음 왔거든요. 예. 오늘 올라갈 수 있나요? 휴식연제인데? 예, 일단은 휴식연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 이번 달 말까지요. 네. 네, 그동안에 이제 묶었던 오름 중에서 2년 동안의 식생의 변화라든가 오름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잘 되고 있는지 네. 아니면 좀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러 한번 가보시죠. 알겠습니다. 가실까요? 예. 그럼 선생님은 이 오름을 모니터링 하실 때 어떤 부분을 보세요? 오름의 이제 모니터링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오름의 훼손도 조사. 네. 그다음에 공사를 하고 나서 이게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어떻게 잘 복원되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조사를 하고 수치적으로 재기도 하고요. 네. 그걸 다 기록을 해서 이제 제대로 보고를 하는 거죠. 굉장히 좀 쉽지는 않은데 이게 왜냐면 계절별로 다 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게 사람들은 깔아놓는 게 좋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네. 이거를 잘못 깔므로써 이제 이렇게 망가지고 이것이 계속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쪽에 흙이 다 없어지고요. 네. 여기 지금 파인 게 이것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것 때문이죠. 푹푹 파였어요. 다 파였죠. 네. 여기서 흙이 유실이 되게 되면 결국 이렇게 다 이쪽에서 다 없어지고 있잖아요. 흙들이 여기도 마찬가지고. 네. 네. 이런 거를 제대로 좀 해놓으면은 굉장히 오래 갈 건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다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표님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파여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뭐 옛날에는 사람이 걸어 다니기도 했었고요. 이쪽으로. 그다음에 소와 말들이 다니기도 파기도 했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이 많이 다 보니까 이렇게 복구 공사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했는데 이 복구 공사한 다음에 네. 이쪽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해줘서 그래요. 아. 이게 길만 만들고 나서 네. 옆에 망가진 것들을 그대로 내버려두게 되면요. 네. 결국은 이것이 계속 파여나가는 거거든요. 한번 이렇게 더 보면 심해지나요? 심해지죠. 그러니까 이 오름에 공사하고 나서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해서 이 자연이 복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주냐에 따라서 네. 잘 되기도 하고 되려 이렇게 망가지기도 하고. 후 관리를 했었어야 되네요. 네. 이 억새들 사이에서 흉터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잖아요. 네. 그럼 바람이 많이 오는 오늘처럼 그러다 보니까 흙이 쓸려 내려가고 네. 이제 바람이 날려가고 그러면서 여기가 계속 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계속 덕페이긴데요? 네, 지금 계속 많이 파였죠. 네. 엄청 많이 파이고 있죠. 네, 보세요. 이쪽에 바람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네. 여기는 바람이 잘 안 불죠. 네. 바람이 타고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네. 성산일출봉이 보여요. 저 앞에 성산일출봉 바로 보이죠. 네. 우도 보이고요. 너무 예뻐요. 굉장히 예쁘죠. 네. 그래서 관광객이 오게 되면 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치가. 이렇게 살짝 올라왔는데 여기 한눈에 보이네요. 동쪽이 다 보이죠. 네. 오름이 굉장히 많고요. 뭐 지금 용리 올라오는데 별로 힘들지 않으셨죠? 올라오기 쉽네요. 쉽죠? 네. 근데 올라오는데 느낌이 어떠셨어요? 저는 2년 정도 쉬었다고 해서 네. 되게 좋아졌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올라오면서 보니까 푹푹 패인 데가 너무 많고 마음이 아팠거든요. 네. 저이 아름다운 용리 오름에 자세히 보게 되면 생태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관리하는 것들이 행정도 그렇지만 우리 탐방객들도 네. 오름을 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오시면은 아무래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런 것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휴식연제가 끝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다시 여기 용눈이 오름을 찾으실 텐데 네. 방금 말씀해주신 오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앞으로 용눈이 오름이 흉터를 빨리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상을 봤지만 또 많이 안타까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훼손된 곳이 많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싶기도 한데 사실 탐방로가 재정비가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용눈이 오름을 우리가 더 오래 볼 수 있도록 보존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탐방로 일부 구간 한다는 것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탐방로 길이가 1.2km가 되고요. 폭이 2m 정도 됩니다. 예.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계산해 보게 되면 산술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탐방로를 어떻게 설치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근데 그거를 지키는 방법은 어떤 시범 사업을 해서 오름 다니는 사람들이 오름을 어떻게 다녀야 되는지를 1년 내지 2년 동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제대로. 우리 검은 오름이 좋은 예가 되거든요. 일주일에 하루 쉬고 몇십 도 몇십까지 해야 되고 한 사람이 몇 사람을 데려가야 되고 그다음에 해설사의 그런 가이드의 지침에 따라야 되고 거기서 벗어난 사람은 제재를 갈 수 있고 네, 이래서 또 오름에 오는 사람들이 뭐 여름 같은 데는 뭐 슬리퍼도 신고 오고요. 뭐 이런 말씀드리면 지나칠지 몰라도 그 오름에 오는 복장이 기본적인 걸 좀 갖추어야 되고요. 그다음 갖추어주는 것만이 오름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1년, 2년 동안 교육을 시키다 보게 되면은 요즘 SNS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게 쭉 퍼질 거예요. 홍보가 되고. 예, 그러면 네. 다른 오름에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전파가 되고 그런 식으로 오름을 다니지 않을까. 행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탐방객들도 마찬가지고 아.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두 번째가 탐방객의 의식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오름에 와서 진짜 뭘 느낄 수 있는지 그걸 좀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 더 좋은 탐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검은 오름에 근무하는 근무자로서 초기에는 아주 많은 질타와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우리 도민들께서 앞동산, 뒷동산처럼 여기던 오름을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규제가 있어서 많은 불편을 호소하면서 마찰도 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검은 오름을 지켜야 된다는 사랑과 관심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이 예약제와 이러한 운영 시스템을 지금 현재까지도 지키고 있습니다. 몇몇 그 많은 인원들이 쏠리는 오름만이라도 해설사라든지 지킴이를 이제 오름 지킴이. 배치해서 네. 오름에 또는 우리 화산섬의 그 중요성을 이제 알리고 공유하면서 탐방객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맞이한다면 그 탐방객들의 의식이 달라지고 또는 함께 공유하면서 그 감명 깊은 그러한 탐방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제 보존과 보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름에 예를 들면 이제 뭐 새로 그 뭐 야생화나 이런 것도 이제 피어나는 시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시기에 우리가 발로 그 풀들을 밟아버리면 결국은 죽고 뭐 씨앗까지 맺히기 전에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영원히 없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시기를 모니터링 우리 대표님이 또 해주시면 그거 관련해가지고 그 시간에는 잠깐 멈추는 거예요. 오름 탐방을. 오름 그 좀 전에 뭐 휴식 시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그 시간을 약간 휴식을 준다면 오름도 약간 자기가 이제 복원할 수 있는 힘들이 생겨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원 제한도 필요하겠고, 네. 네. 그런 또 시기도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네. 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죠. 그 사람이 오름에 가서 자기가 힐링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근데 오름 자신도 힐링을 원하거든요. 그 자연이라는 것은 이 꽃이 피었다가 다음에 보려면 1년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냥 관장님 말씀처럼 누가 와서 밟아버리거나 아니면 어떤 공사가 잘못돼가지고 그 씨앗이 맺지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영원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혹자들은 그렇습니다. 제2도 오름 368교 중에서 왜 이렇게 다 개방하려고 그러냐. 한 1, 20개, 3, 40개 있을 건 묶어주면서 복원 잘 시키고 그다음에 다른 쪽을 다니게 유도를 하고 복원이 잘 되면 다시 이쪽을 또 개방하고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장인휴식연재 있는 것마저 풀고 제주 오름을 순환식으로 이제 우선 망가진 것부터 순환식으로 일단 묶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다 잘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탐방에 가서 진짜 제대로 온 자연을 느끼는 거죠. 지금은 망가지기 때문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망가질 때 스톱을 하게 되면 자연이 스스로 일어서거든요. 3, 4년만 지나면은 그때 가서 다시 개방해도
늦지 않거든요. 제주도 오름은 368 중에서 군립공 빼고 322개가 되는데요. 20개 묻는다고 해서 네, 사실 문제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인간의 욕심은 어찌 보면 끝이 없어서 자연스레 배우는 게 사실 욕심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사람이 많으니까 문제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사실은 이제 오름에 길이 없었어요. 철조망이 소들을 방목하는 이제 중산간의 이제 그 오름이 소를 방목하는 목장으로 사용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들이 그 밖으로 넘어오지 못하게끔 철조망을 이렇게 쳐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넘어갈 수 있게끔 조금 느슨한 데나 좀 이제 공간이 넓은 데를 찾아가지고 사람들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디든 거기만 넘으면 사실은 그 안에는 길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쪽만 밟지 않고 뭐 조금씩 이렇게 다 밟으니까 그 오름의 훼손도 덜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또 식생들도 더 다양하게 네. 자랄 수 있었던 건데 뭐 행정뿐만 아니라 진짜 탐방객들이 조심해야 될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관광객이나 탐방객들이 진짜 오름을 즐기기 위해서 과연 거기 가서 무엇을 좀 느꼈으면 좋은 것인가를 조금 더 찾아봐서 그걸 보고 좀 올라가서 느꼈으면 우리 관장님 말씀하시는 꽃 향유도 찾아볼 수도 있고요. 옛날 풍경도 그려볼 수 있고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오름 자체를 좀 존중의 대상 그리고 보존의 대상으로 봐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복장 같은 것도 좀 제대로 갖추고 신발도 뭐 좀 식생에 그렇죠. 방해가 안 되는 예. 훼손되지 않는 그런 신발 갖춰서 그렇게 올라야 진정한 오름을 느끼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세 분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아름다운 우리 용눈이 오름의 사진을 보고 나니까 오름다움이라는 표현이 생각이 나는데 용눈이 오름의 이 오름다움이 구비구비 능선과 같이 쭉 이어지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세 분도 그러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칠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